자, 들어갈게요. 이 프린트 마지막 문제 5번 문제가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18회 뜨고 한 번도 안 뜨거든요. 그죠? 지금 몇 회 지금 보시는 거죠? 30회니까 거의 희박한데 그래도 5번 문제를 이제 냈는데 일단은 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8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4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존재 가치인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해드린 거는 아까 연립에 기술적 측면에 기술적인 네 가지가 있었죠. 기술적 물리적인 관점에 자 이건 유형이었죠. 유형.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공간 자 부동산은 하나의 개념입니까? 공간입니까? 공간이고 자연이기도 하고 또 토지는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 나와서요. 뭐가 나왔다? 공간. 이게 18회 때 나오고 지금 한 번도 안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위치 정도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가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3차원 공간으로 나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요. 공간. 공간의 가치가 있다.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 그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3차원 공간이라는 건 몇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것은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입체 공간이고 복합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복합 개념. 그럼 복합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 봐야 돼요. 경제도 봐야 돼요. 경제도 봐고 기술적인 것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냐면 가르쳐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공간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자 위를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 공간이다. 밑에는 지하죠, 그죠? 지하도 맞고 지중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지중 공간 지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도 소유권이 있겠죠.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지상권 하면 안 돼요. 구분지상권도 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중권이라고 하고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다? 지표권. 그럼 얘가 따라가죠. 지금 얘는 지하권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따져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소유권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이거는 법률적이에요. 공간은 눈에 보이죠? 그건 기술적이 되고요. 공간도 그냥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얘기에서 보시게 되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그러면 파란 글씨.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한 무슨 공간이다. 입체 공간. 영소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넘겨보시면 5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메뉴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 공간가치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자, 공간은 수평, 공중, 지하, 3차원 입체 공간의 가치를 전부 합했죠. 그 다음에 그 됩니까? 복합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49페이지에서 거의 나와요. 시험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게 49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범위가 없겠어요? 범위가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민법 212조 메뉴에 미주쳐 보세요. 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예요.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효력 범위가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인데 그 효력 범위는 소유권에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물론 뭐 공간 가치는 뭐 절대적이 아니죠.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표권 아까 무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수평. 그럼 갑돌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지표상의 공간이 수평 공간을 이용해요. 배타도를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물과 주축물을 세우거나 지표상에 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용수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기억에 가시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할게요. 자, 물을 먹으면 없어지죠. 소유권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포함이 돼요. 처음 하니까 박스에 보시면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지가 있고 선용지가 있죠. 니은은 보지 마세요. 니은은 요약집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되고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만 잡아보세요. 자,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유역주의는 수변 지역이에요. 수변은 물이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역주의라는 것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 인접된 땅을 유역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유역지. 그럼 유역지 소유권자가 생각해 보세요. 물이 풍부한다면 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골고루가 키포인트가 돼요. 유역지 갑니다. 유역지 찾으셨어요? 유역지는 대체로 물이 흔한 그냥이요 수변지역. 그럼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 그냥이야 골고루야. 골고루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상 수변지역은 아닌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로 가요. 무슨 주로 간다?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우리나라 유역주의 이응이 들어갔죠. 크게 바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용이라는 것은 건조지역이거든요. 건조지역은 사막이에요. 자, 사막은요 물이 풍부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골고루 나눠주기는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이게 선자, 이 선용주의 선자가 따라서 먼저 선착순 아시죠? 먼저 오면은 이용하라는 얘기죠. 독점권을 줘요.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그냥요 먼저예요. 선용주의 보고 있어요? 줄이 물이 귀한 건조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생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선용주의는 골고루예요. 먼저 물을 발견한 사람이 사용하면 남은 걸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별표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하지 마세요. 니은번은 아직 요약집이 있어요. 하지 마시고 공주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꾸 미루는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공주권 있어요? 공주권은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공중공간이죠. 이거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별표 쳐보세요. 그러니까 공중권에서 나왔었는데, 그럼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무한정입니까? 일정한 고도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당한 얘기는 범위죠. 포괄적인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단지 소유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적인 기준뿐만이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없고요. 자, 미국 뭐 한 7, 80%에 대한 가치로 보는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뭐가 출제가 되냐면 공적과 사적 있죠. 이걸 나눠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적 공주권이 되고요. 사적 공주권이 되고 공공기관이 갖고 가는 건 공적이요. 자, 우리가 여기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우리가 한강에 보이는 조망권은 사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익이 돼요. 근데 항공기가 통행한다고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착 같은 거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죠. 가볼게요. 지금 사적, 공적 보고 있어요? 공적은 파란 색깔. 누구의 이익이에요? 공공기관의 공익목적이죠. 항공기의 통행 항공권, 전파의 발작, 전파권이라는 게 있나요?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소유자의 그냥입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일조권, 조망권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사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는 게 있죠. 이제 우리가 이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공중공간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공중공간을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해서 우리가 종축, 횡축으로 분할해 갖고 하나하나가 공중액지가 되고요. 지역권 예상이 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 B, C 있나요? 그럼 공중을 분할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그 단위가 획지고 임대차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중공간 수평 지하도 수평 또는 수직을 분할할 수 없다. 있다.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 개발권은 TDR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지하다, 공중이다. 공중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TDR 제도는 아직 운하 안 들어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니까 개발이 제한된 구제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은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양도에 따라서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배우시죠? 나중에 이제 후수를 할 거고요. 좌측에 보시면 기출 체크 문제가 있죠? 올려볼게요.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당한 경우 상부 미용 공간의 상한은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개발권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공법 시간에 용적률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는 삽입되지 않죠. 그럼 지하입니까? 공중공간의 활용입니까? 공중공간의 활용이죠. 특히 사적 공중권의 활용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운하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미국도 그냥이야 용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야 마이클 회사한테 너 20층만 줘. 그랬더니 어머 no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랬더니 어머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죠? 영어로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내가 너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도정법에 재건축 아시죠? 재건축에서 임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또 용적률 더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인센티브제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용적률은 그냥요 공중이에요. 지하가 아니죠. 그래서 공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의 사업 시행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배우셨죠? 그 사업 시행자의 공원 녹지도로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용적률을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다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지하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적 지하권으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자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국유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지하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지하권 있어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그냥요 혜택할 수가 있어요.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나라마다 똑같다 다르고 기억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토지의 일부와 토지의 독립된 부동산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구성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없는이라는 게 중요하죠. 있는 거에 부착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가 중요한 겁니까? 없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니은의 별표 아까 강물 되었어요? 강업권에 개체가 되는 미치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운하나 권리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디귿 최근에는 오른쪽에 지하철 지하시설물 등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죠. 찾았습니까? 일조권도 우리가 만약에 분쟁이 되면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린 게 밑에 가시면은 리을에 공공기관에 대한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나요?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구분지상권은 민법에서 배우세요. 어디서 배우신다? 민법. 구분지상권 배우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까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이라고 그래야 돼요. 개론에서는 공중권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상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권은 민법에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잘 배우셨죠, 그죠? 민법 교수님 강의 잘하시죠? 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최고의 또 강사지고 또 이거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지? 꼭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보세요. 구분지상권, 지상권 민법 시간이야. 구분지상권, 지상권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건물주가 있잖아요. 이 주인한테 강고탑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강고탑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중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공중공간도 그냥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계약을 지하도 매길 수 있어요. 자, 이거 따라해보세요. 구분지상권, 민법에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하철 공사가 밑에 지하실을 팔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그만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중만이 아니라 지하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리을. 자,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입체적 공간 개발을 위해서 타인의 소유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만 됩니까? 공중도 됩니까? 공중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용어사전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민법에 지하만 돼요? 지상도 돼요? 공간의 상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한다고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거기 위에 보시면 한계심도라는 얘기가 있나요? 한계심도는 아직 안 떴는데, 한계심도는, 자, 우리가 지하철 공사 같은 데가 그냥입니까? 밑에 땅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40m까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이내, 아래, 이내와 아래는 틀리거든요. 그럼 이내는 그 안쪽이죠. 보상을 안 해준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줘도 되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한계심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너무 글씨가 작죠?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 보실 텐데 가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이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을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이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되는 깊이죠. 몇 메타까지 규정한다 그랬어요? 40m. 그럼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 보상의 산정의 한계 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위에로 한번 가볼게요. 맨 위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토지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 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아래가 아니죠? 아래와 이내는 달라요. 그럼 이내는 그냥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토지에 대해서 이체공간이 이용조회를 적용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키포인트가 돼요? 한계심도 이내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공간에 대한 활용인데, 자, 공간의 활용이 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보는데,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자, 좀 전에 구분지상권 들어보셨죠?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다 돼요. 그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이 나왔어요. 구분지상권은 그냥요, 둘 다 돼요. 공중도 되고 지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 공간 활용할 수 있고, 그냥입니까? 지하도 됩니까? 지하 공간도 되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TDR 아시죠? 그럼 개발권 양도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후수를 하겠지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용적률을 타고 파는 겁니까? 용적률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개발권 양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디만 된다? 공중만 됩니다. 지하가 안 돼요. 그런가요? 이건 어디만 된다고요? 공중. 근데 한계심도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한계심도는 어디를 얘기하죠?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심도는 어디만 활용할 수 있다? 지하. 이해 가셨어요? 그럼 빨리 5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풀어보세요. 몇 번이 정답? 2번이죠. 정답 해설 다 나눠주셨죠? 자, 2번 갑니다. 정답 다 드렸죠? 해설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번 갑니다. 1번은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1조건이 있잖아요.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가셔야죠. 그런가요? 토지 소유자의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으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방해는 안 되고, 일정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2번이 정답이죠. 지하공간의 위험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라는 게 기출지문이에요. 몇 번 정답? 2번.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광물에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 지하수는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4번은 죽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계심도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이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아래는 공적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가 아니라 이내가 돼야 보상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심도 어디? 이내에서 타인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용자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고 돼 있죠. 찾았죠? 자, 여러분들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돼요? 공중도 돼요? 그럼 지하 공간이라는 건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 개발권 양도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들어갔다면 지하가 아니라 공중으로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하를 뭐로 바꿔라? 공중으로 바꾸기 합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51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1페이지 가셔서 자, 그냥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51페이지 밑에 가시면 소유권 분할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돼 있다고 공법,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3번에 가시면 소유권 분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3번에.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은 그냥요, 분할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할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롭게 창출해서 분할하는 것을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요? 파이널 기법, 또 하와이 기법, 제켄도르프 기법이라고 하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켄도르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야. 개발업자. 얘가 어디로 가서 여행 갔을까? 어떻게 알았어? 하와이 기법이니까. 맞죠? 근데 과일을 뭘 먹었을까? 그렇지. 파인애플 쓸어 먹었어요. 쓸어 먹어서 어머 쓰니까 맛있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쓸어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의 희박하다는 거 넘기시고 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부동산의 위치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치가 예전에 한번 떴었어요. 그 18회 전에. 그러면 아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기억나시죠? 그걸 이제 가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죠.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성이 나온다? 접근성.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죠. 여기 만약에 3번 출구가 뚫렸다. 접근성이 좋다.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상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고 항상 불변적일까요? 가변적일까요? 가변적이고 복합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공원인데 여기 주택이에요. 주택.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40m 떨어진 거는 먼 거리는 아니죠. 물리적 거리는 이제 근접성이라 그래요. 가까운 거는. 근데 거리만 가까워야 돼요.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리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근접성이 아니라 접근성은 만약에 여기 어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차가 쌩쌩 달려요. 지나갈 수 있을까요? 뒤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봐야 되고 엄마 걸어가자. 한 4시간 걸려요. 탄 데 맞아요. 그럼 시간적도 봐야 되고 더 많은 애는 엄마 콜택시 불러 30만원 나와. 하루 종일 맞아요. 경제적이죠.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허드라는 애가 강조합니다. 누가 강조한다? 허드. 자 봐봐. 이 전철역이 가까우면 그냥이요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편리하죠.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접근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샬이라는 애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치만 갖고 따졌다. 그냥 들어보시고요. 근데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죠. 일반적이 있으면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합격해요. 예외도 있어요. 본인 인정하세요. 그러면 예외가 만약에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에 줬는데 가스 처리장에 들었으면 한 방에 가죠. 그냥이야 위험할 수도 있어. 쓰레기 밀입장은 혐오스럽죠. 혐오 시설은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너무 가까워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럼 시장 안의 주택도 그냥이야 이건 접근성이 예외야.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건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 있죠, 그죠?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은 그냥요 주거지에 가 있어야 돼요. 주거지는 수익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에 대한 효용성이 중요한 거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상업지는 쾌적해야 돼요. 손가락 빨아요. 그냥입니까? 수익성입니까? 용도가 안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시장을 바로 여는데, 자 우리가 주택을 바로 여는데 시장이니까 편리해? 주택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머 깜짝아 못 나가. 그래서 그럼 다시 열으니까 200원 깎아줄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건 적극성이다, 예외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주택은 그냥 있어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용도가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 사무실은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1층에 딱 있는 게 좋아요. 1층에 딱 있는데 보증금 권리금 아끼기 위해서 막 꺾어. 저기 산인데 막 여기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안 가죠, 그죠? 그러면 학원도 접근성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우리 학원 접근성 좋죠. 바로 있어요. 잘 얘기하실 게, 우리 학원 선택하실 때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52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 밑에 2번. 자,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샬은 그냥입니까?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위치의 가치고, 허드라는 애가 있었죠. 허드는 무슨 성을 강조했다?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지가와 접근성이 밑줄 쳐보세요.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하고,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돼 있죠.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전철역이 가까우면 안 편리해요, 편리해요? 그 위치가 좋죠. 그럼 지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접근성을 강조한 거죠. 무슨 성을 강조했다? 그럼 1번, 접근성이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어되고, 접근성은 위치의 가치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2번에 가시면 그냥입니까? 용도에 맞아야 됩니까?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럼 주거지는 무슨 성이 높아야 돼요? 쾌적성. 상업지는 매상이 많이 올라가야 되죠. 공업지는 생산성 같은 용도에 따라서 그 위치 요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위치 평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성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것은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럼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부중성 아까 배우셨죠?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럼 우리가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가야 되죠. 토지공 개념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 토지공 개념. 그래서 그냥 글씨만 찾아낼게요. 자, 부동산의 자연성 찾으셨어요? 의에 보시면 자연이라는 것은 무슨 성과 관련된다? 부중성이에요. 부중성 있어요? 네, 동그라미 치시고 쳤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개발보다는 그냥입니까? 보존으로 가야 됩니까? 보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에 세 번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하니까 따라서 토지 공개념, 부동산을 공개념에 설정한다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환경도 거의 뭐 요즘은 안 나오는 취지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은 환경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부동산이 어디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전체라면 부동산이 부분이에요. 부동산이 부분. 근데 요즘은 대단지가 생기게 되면 지역에 대한 환경도 달라지죠. 그럼 부동산은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주기도 하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토지의 위치 가치는 환경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 보완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나요? 이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환경과 부동산은 다 쓸데없고, 그냥 밑에 가시면 우리가 4번을 한번 가보세요.
환경에는 그냥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를 파악 안 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야 되죠. 보고 5번에 가시면 주거용 같은 거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프린트로 다시 갈게요. 5번에 보시면은 공간이라는 게 있었나요? 공간.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다시 갑니다. 자, 1번. 자, 1번은 공적을 뭐로 바꿔요? 사적. 3번은 지하수는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고요. 그런가요? 아직 안 나왔지만 4번 한계심도 어떻게? 이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구분지상권은 공중지하 다 되죠. 근데 개발권 양도 제도와 용적률은 공중이니 지하를 공중으로만 고치시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자, 55페이지로 갑니다. 자, 55페이지도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야. 여러 학문들 응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그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을 바람직한 전개해서 부동산에는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죠. 이제 부동산 활동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라 그랬죠.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연구 목적이 되고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덜 장황했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 개척과는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김영진 교수라는 분 계셔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나왔던 이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밑에 보시면 이창석 교수라고 돼 있죠?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에요. 박사 논문. 뭐 또 그래, 그지? 그래서 이창석 교수 맨날 만나면 김용준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창설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우리 지역 가면 그냥입니까? 현상을 파악해야 됩니까? 활동을 해야겠죠? 따라서 법경기, 종합운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링가다소라는 애는 우리나라 학자예요? 외국 학자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3번에 가시면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시적이야 항구적. 아까 정착물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항구적으로 토지 계량물이 정착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 물적, 법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종합입니까? 종합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넘기셔서 별표가 쳐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자, 단순 순수과학이 맞아요? 종합 응용과학이 맞아요? 종합 응용과학. 그런가요? 종합 응용. 여러 학문들을 응용한 거죠. 종합 응용과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산이 폭발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만 연구합니까? 인간도 연구합니까? 관계를 개선하는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고 모든 것이 자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경험으로 나왔어요. 경험. 모든 게 경험이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나중에 가시게 되면 설문지를 조사하거든요. 그럼 설문지를 조사한다는 거는 내가 추상적입니까? 다 경험입니까? 경험에서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법을 또 규범하는 또 규범과학이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다시 갈게. 단순 순수야, 종합 응용이야. 자연이에요, 사회야. 추상적이야, 경험이야. 경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됐고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그냥 해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밑에 보시면 일반적 이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일반적 이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이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부중성 배우셨죠?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냥입니까? 잘 채용을 해야 됩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라는 효율성을 강조해요. 그 효율성.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분배가 안 되죠. 그럼 나눠 먹자. 분배를 잘하자는 건 효율성이에요? 형평성이야? 형평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뭐가 나왔냐면 이 효율성은 개인적인 사적 부분이죠. 그러면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고. 그런가요? 형평성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건 공적이니까 이건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부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풀어봤던 게
사적에서 강조되는 것은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효율성이 되고 공적은 뭐다? 형평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찾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합법성은 뭐냐면, 근데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되죠. 그런가요? 개인의 이익을 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토지는 공적 제한이 다 가능해요. 사적 제한은 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고법상 규제를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국가와 개인이 싸울 수 있잖아요. 나 개인의 땅이니까 나 못 줘. 그러면 이 공익이 우선해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토지를 수용하게 하면 그냥입니까? 보상평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그럼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법을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럼 합법성 있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합법성 있게 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히읗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그다음에 3 히읗. 여기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57페이지 하고 있어요. 2번. 부동산에 추구하는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요, 효율성이 중요했어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도 중요한 거죠. 그럼 니은에 가시면 부동산의 가치는 합법적인 테두리 그냥이 돼요. 합법적으로 가야 돼요. 그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계속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건 그냥 이렇게 가세요. 공사이익 조화라는 것은 무슨적 측면에서 갑니까? 법률이죠. 사법과 공법. 효율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니까 경제적이죠. C. 공간은 그냥이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그냥 우리가 가볍게만 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59페이지 가볼게요. 59페이지 어떻게 나왔었냐면 59페이지 가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왜 틀렸습니까? 자,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 부문에 한정할 때는 어떤 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효율성이죠. 이게 한 번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7페이지 가십니다. 57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 방법. 그럼 들어보세요. 뭐 어차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부동산학을 제가 또 전공을 했으니까 가는데, 자, 우리가 단순 수수과학이요, 종합 문용과학이요, 그럼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 측면의 학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과 기술이 있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럼 법은 자, 공법만 있어요? 사법도 있어요? 사법도 있죠. 민법이 사법이죠. 대충 해봐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급이 경제잖아요. 그죠? 경제학이라든지 우리가 경영 같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이고,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토목학 아시죠? 건축학 같은 게 이런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7페이지 가시면 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식은 자, 요거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따라해봐요. 개별적, 부분적. 좀 찾아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냐면 공법이면 공법, 경제면 경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는 분산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중점식이라는 게 있나요? 중점식은 법률적 측면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경제적은 특정 측면에 들어갈 수 있죠. 묶여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점식의 특정 부분의 측면에만 중점을 준다고 했죠. 그럼 무슨 식? 중점식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파란 색깔이 쳐진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럼 무슨 식과 무슨 식이 나왔을까요? 종합식과 의사결정만 나왔지 다른 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야.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종합식이 중요하겠죠. 종합식이 따라서 법경기, 복합개념, 그럼 여러 가지 것을 시스템화 체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종합운용과학의 정착식 기여한 연구 방법은 뭐니? 그 무슨 식 찍으셔야 돼요? 종합식 찍는 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럼 공적이 중요해요? 사적? 사적. 그래서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을 극대화해서 목표를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결정? 의사결정. 세 번째, 사적 주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행태는 따라서 행동과 태도. 그러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따라서 마케팅 있어 밑에? 밑에 맨 밑에 마케팅 있잖아. 그럼 인간의 행태와 행동과 태도를 갖고 꼬셔야 되잖아. 그 마케팅은 그냥이야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죠. 대표적인 꼬시는 게 무슨 팅이 있어? 뭐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은 인간적 요인을 착안해서 행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 현상학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상학적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지가 지가 가치를 매깁니까? 인간이 매깁니까? 토지가 매기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라는 맨 밑에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매기는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거의 희박합니다. 무슨 식과 무슨 식이 나왔다. 종합식과 의사결정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구 분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넘겨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안 출제가 되는데 예전에 안 냈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연구 분야라는 것은, 연구 분야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어요. 자, 그럼 이론 분야는 따라서 기초 분야. 지금 60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이론이에요. 그럼 법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세금 관계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실무에 뛰어들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을 먼저 받죠.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한테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의사 결정 분야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지원 분야라는 단어 있어요? 지원은 그냥요 지원을 받아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케팅을요 내가 직접 해요. 분양자한테 대행할 수도 있어요. 대행할 수도 있고, 관리사를 따로 줄 수도 있죠. 컨설팅이 상담이죠. 상담사.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가요? 지원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있어요. 투자. 개발하고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투개금. 이 세 가지는 지원 분야예요. 결정 분야. 결정 분야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안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정책은 이제 정부에 대한 결정 분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셨습니까? 되셨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죠. 연구 대상은, 자, 내가 먼저 부동산 연구 대상은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연구 대상은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그냥입니까? 그 현상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쓰레기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현상, 정적이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되면 쓰레기를 줍죠. 그러면 자,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게 주다 보니까 활동을 해요. 활동이 이제 동적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야, 사회과학이야. 그럼 화산이 폭발했다는 건 누가 불질러서 폭발한 건 아니죠. 그럼 이런 건 그냥 다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이에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건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밑에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파란 색깔.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이 다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활동은 누가 주체해요? 인간이 주체죠.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한 관리적 지금 여러 가지 행위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가시면 사적 부분이 가장 활발하다고 예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공공은 정부가 하는 관리, 규제, 보조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죠. 그럼 협회에 대한 활동이 또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죠. 그래서 중분류는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 소분류는 그냥입니까? 임대, 공급업이 또 나눠지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자문, 평가가 있고요. 자, 우리가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 주거, 비주거만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근데 관리는 기타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중개, 자문, 평가에서 중개 대리업이 들어갔으며 투자 자문업이 생겼죠. 감정평가업이 생겼는데 밑에 문제에서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컨설팅업이라는 건 없죠. 그다음에 뭐 사업시설 관리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밑에는 확인 예제 문제가 예전에 몇 번이 정답이었죠? 2번이었죠. 체크하셨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그냥입니까? 이제 부동산 현상입니까? 현상. 현상은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부동산부터 여러 가지 법칙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집가고 현상이, 자,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땅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자체가 이 집가고 현상을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이 투기하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줄만, 인간이 활동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입니까? 본질로부터 옵니까?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법경기, 제도적 토지공 개념이 법률적이고 집가고 현상이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스포의 난개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연기다, 기술적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할게요. 활동의 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과학성은 그냥이에요. 원리, 이론이었어요. 기술은 실무죠.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사익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가야 되죠. 자, 윤리는요, 중개업자만 지켜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고용은요, 조직 간입니까? 조직 내부입니까? 내부. 그 안에서의 고용주와 피고용주죠? 근데 조직 윤리는 어떻죠? 조직은 그냥입니까? 조직 간입니까? 조직 간. 이것만 보시고, 서비스는 의뢰인이죠? 금정적인 것 봐야 돼요. 비금정적인 것도 봐야 돼요. 비금적 다 봐야 되고, 대중도 따져봐야 되고. 자, 우리가 부동산은 사람의 활동, 대인 활동이만 합니까? 대문 활동이기도 합니까? 대문 활동이기도 하고요.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기억하세요? 따라서 부동성. 전문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몇 차? 1차. 중개사는 평가사는 아니지만 중개 업무를 하죠. 그럼 얘가 평가하는 건 몇 차? 2차.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 그럼 어떤 게 제일 전문성이 높아요? 3차가 높죠. 전문가가 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그럼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예요. 3차도 너 마실 수 있구나 그러죠. 배려의 단기다, 장기다. 장기. 아까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배려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성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공간은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복합 개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밑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이것도 이제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그냥이래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은 전반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능, 안, 경, 공이라고 했죠. 자, 능률성을 따지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토지는 아까 부중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능률성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켰어요. 능률화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능률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안정성은 이제 거래사고의 만전을 기하고,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자, 공정성은 사회성은 공정성이 강조되니까 특정 주체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금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좀 싸게 나옵니까? 그럼 빨리빨리 사야 되죠. 그럼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하자는 건 그냥이에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근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안정성이죠. 능률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견제 관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성이다? 능률성. 자, 그래서 제가 거의 파란 글씨도 있겠지만 내가 소유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소유 활동하게 되면 그냥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성이 제일 중요하고? 능률성이고.
소유활동의 채용에 따지는 것은 소유활동의 채용과 거래활동의 거래질서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니까 채유고 거래니까 거래 나오죠. 안정성은 거래사고를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과 능률성은 상호 견제되고 복합 개념으로 가고요. 경제성은 딱 한 번 나왔는데 경제성은 그냥이 돼요? 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로서 가장 그걸 강조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이건 경제성입니까? 경제성이고 공정성이라는 자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 체크를 보시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추구하는 이념은 밑줄 쳐보세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있나? 따보세요. 경제적. 그러면 이거는 자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경제성의 원칙이에요. 경제성의 원칙이죠. 고쳐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능률성을 뭐로 고쳐요? 경제성의 원칙으로 고치죠. 체크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자는 건 당연히 무슨 성이다? 경제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걸 한번 잡아보세요. 자, 1번 갑니다.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입니다. 다른 거 보셔야 돼요. 순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포함되나요? 자, 종합식은 법경기 침해 복합 개념을 받죠. 종합적인 구축이고요.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이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 학문적이 맞는데 아까 일반 원칙에서 소유활동의 채용을 지도 원리 삼는 거는 능률성입니다. 안전성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도 제가 수용급 가지만은 프린트를 미리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또 수업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